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연휴 동안 겹겹 악재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사흘 만에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복귀하면서 지금 시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이 사흘 만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인식에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인 2,400과 8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0.11% 강보합으로 2,408포인트, 코스닥은 테마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1.92% 올랐습니다. 81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경계 심리는 여전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이날 3,254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12억 원, 1,7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순매수, 여기에 기관도 58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0전 내린 1,349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여러 악재의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만큼 환율 상승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날 1%대 약세를 보이며 종가 6만 6천 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75% 떨어져 46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삼성 SDI가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1% 넘게 내리면서 종가 48만 1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올랐고요. 기아가 2.04% 강세로 시총 9위에 자리하며 종가 85,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흐름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8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는 1% 내외 상승 마감했고 이날은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셀트리온 합병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자 이날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종가는 61,300원이었고요. 포스코DX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4% 가까이 오르며 종가 53,300원. 밖에 HLB가 1%, 알테오젠이 5.73% 강세로 종가 68,3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LNF와 JYP엔터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눌려있던 대부분의 업종이 이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자기술과 비만, 디지털 화폐 등 테마주는 물론이고요. 은행과 통신 등 방어주 성격의 이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또 오랜만에 양자 컴퓨터 테마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주도의 국제연구팀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렸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엑스게이트와 PPI, 우리로가 상한가를 달성했고 KCS와 드림시큐리티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만약 이란이 이번 사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또 연준의 긴축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와 방산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하나증권은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해지를 위한 종목으로 SOL만 추천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정유주와 방산주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정유주에서는 SOL이 0.69% 오르며 종가 72,900원, GS가 0.39% 강세로 마감가 38,3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1% 강보합, 퍼스텍이 3.45% 올라 종가 3,150원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0.52% 올라 47,900원, 현대로템이 0.93% 올라 27,250원, LIG넥스원이 1.53% 강세로 86,2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발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가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경기 방어주 성격의 관련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식료품 관련주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며 음식료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원가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소매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이 견조하고 여기에 판가 인상 모멘텀 그리고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업종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호실적이 예상되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돌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탑픽으로는 오리온과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를 꼽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탑픽으로 꼽은 식품주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전일장 보시면 오리온과 CJ제일제당 그리고 하이트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증시 되짚어보면서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몇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장인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